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강구해두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스스로 더 엄격하겠다는 그들의 선서와는 달리 2016년은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한 해였습니다. 그 시작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이름을 날렸던 홍만표 전 검사장이 있습니다. 2011년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나온 그는 변호사로 변신해 승승장구합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까지 신고한 매출액만 총 110억 원. 예, 지금 개인 돈 100억으로 하신 거예요? 개인 돈으로? 네, 개인 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화장품. 하지만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맡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를 만나는 등 이른바 몰래 변호로 전관이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직 검사장의 비리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현직 검사장이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요직을 두루 거친 진경준 검사장이 그 주인공. 1년 사이 재산이 4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그는 지난해 3월 법조계 공직자 재산 순위 1위에 오르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학 동기인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서 뇌물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에 수사 과정에서 한진그룹 총수일가 비리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처남의 회사에 147억 원어치 일감을 받아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진 검사장은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해임 구속된 현직 검사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검찰의 추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영준 부장검사.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1,672억 원 추징금 환수를 끌어낸 그는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국민의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에게 향응을 접대받고 급기야 내연녀를 위한 뇌물까지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중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두 사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유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자의 이야기 중에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드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영준 전 부장검사는 피고인석에서니 큰 자괴감이 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몰락을, 검찰의 추락을 지켜보면서 국민이 느낀 이 큰 좌절감을 말입니다. 지난 2006년 한 남성의 입이 열리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브로커 김홍수 씨가 법조계 곳곳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한 가운데 검사도 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과 함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다시 한번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검사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검사 10명을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결국 국회가 나서 특검팀을 발족시켰고 전현직 검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개혁 방안으로 자체 감찰본부를 신설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해 검사가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하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리에 연루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징표라며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은 검사, 음란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수창 검사,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측에 뇌물을 받은 김광준 검사까지. 이에 따라 검찰의 수장은 비슷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무려 7번이나 검찰총장의 사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사과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또는 법무부 장관이 부하 직원들 모아놔놓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훈시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머릿속에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검찰 권한을 감시하겠다며 스스로 만들었던 검찰시민위원회는 연평균 9회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 고등검찰청에서는 단 한 번도 심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독단적으로 재량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운영이 지지부진하고 사실상 질이멸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과와 개선에 대한 약속이 무색하게 비리 사건이 반복됐던 도돌이표 검찰개혁. 부끄러운 역사에 언제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5차 청문. 주인공은 현상금까지 내걸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검찰 수사 관여해도 됩니까? 그렇게 관여한 적 이거 없다고 자체가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이죠? 상황만 그렇죠? 파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는 국정농단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동산 거래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제기됐습니다.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보직 특혜 의혹. 근데 탁월하더라. 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하지만 질문하는 취재진을 째려보고 조사하는 검사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여유를 부리는 모습으로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검찰의 황제가 소환됐다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민정수석에서도 이제 물러났지만 아직도 청와대에서 우병우라는 사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 그렇게 위세를 떨었고 검찰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일반 피의자를 대접하듯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 전 수석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은 청와대에 있는 10명의 수석 비서관 중 1명입니다. 주된 역할은 민심과 여론 동향을 파악해 국정에 반영하는 일인데요. 이와 함께 주어진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바로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과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각종 사안을 조율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조율을 넘어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고위급 검사 출신으로 검찰 내부 인맥이 넓은 우 전 수석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것은 지금 역대 검찰총장들이 늘 취임사나 퇴임사에서 언급이 거의 빠지지 않고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개입이 가능한 것은 검찰 인사권을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의결기구화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중의를 모아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사실상 대통령의 뜻으로 포장된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사실상의 검찰 인사들이 완전히 장악이 됐고 현실적으로 청와대에 잘 보이면 좋은 자리로 승진, 소위 영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 사건 수사를 맡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 상당수가 이후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결론이 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야당 도와줄 일이냐? 응?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현 정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맡았다가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반발했던 윤석열 검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발탁되기 전까지 윤 검사는 오랜 시간 한직을 맴돌아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법 집행의 또는 어떤 정의의 왜곡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어떤 승진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상호 공생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남의 잘못을 찾아내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검찰은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그 판단에 누구도 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과 가까운 검사가 누구라는 내용을 기사로도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결과적으로는 우병우 수석이 국정원 인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국방부 인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인사까지 다 개입하고 왜 그렇게 권한을 갖다 집중시킵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집중하라고 위임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잘못이죠. 이런 구조 안에서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구조 안에서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벌 일가에 부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막달감 많이 들고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살기가 힘든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서민들에게 법이 강하게 믿을 게 없는 그냥 못 믿어.